기업의 목적과 국가의 목적. 이런 제목을 제가 역사 기록으로 남기는 어떤 일일 뉴스레터의 제목 성격으로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개인 언론의 하나의 이, 이 매체 제목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 매경이라든지 또는 뭐 한경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일보라든지 머니투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명인데 언론기관의 명칭인데 저의 명칭은 기업의 목적과 국가의 목적이라는 뉴스 매체의 제목으로 잡아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과대망상을 좀 해 봅니다. 8월 5일 오늘자 뉴스 리뷰를 위와 같은 목적 하에서 한번 역사 기록으로서 남겨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우치는 당신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다. 지금 바로 코비드 백신과 보조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당신은 문제에 빠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 빠질 것이다 라는 영문명이 Go to get into trouble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운 겨울이 이제 오면은 더 좀 심해질 거다 뭐 이런 얘기고요. 공경에 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슨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뉴스가 협박 전술로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트러블은 골칫거리로 번역되지만 병, 통증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병이나 통증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해보면은 뭐 걸리면은 당연히 통증이 있는 거 아니냐, 뭐 병에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도 좀 부드럽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라고 번역된다면 아마도 프라브롬이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라고 번역하면은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이 문제를 대립 딜레마로 설명할 수 있어야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파우치 박사가 물론 이제 박사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한쪽은 백신을 맞아야 된다. 한쪽은 백신을 안 맞고 버티겠다. 이게 대립 관계죠. 그러면은 이 백신을 맞아라 하는 것은 이제 파우치 박사가 얘기하는 건데 안 맞으면은 문제가 생길 걸 이게 필요 조건이에요. 그럴 건가? 그건 이유죠. 가정인 거죠. 필요 조건은 백신을 맞아야 된다 하는 것은 이게 뭘까? 이런 거를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백신을 안 맞겠다 하는 사람의 얘기는 필요 조건이 뭐냐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코비드 바이러스가 지금 변이가 돼서 지금 이제는 일반적인 감기화가 됐다. 그렇다면은 우리 내부의 저항력으로 이겨내고 백신은 맞을 필요가 없다. 왜 글로벌 제약회사들 돈벌이만 해주냐? 이렇게 이제 비판할 수 있는 입장이죠. 이게 이 대립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필요 조건은 뭐 전문가들로서 어떤 필요 조건이 있겠냐? 그러면 이제 A의 공동 목적은 뭐냐? 그러면 건강한 삶을 산다는 거겠죠.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위하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예방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갈 거면 예방이라는 필요 조건이 나오겠네요. 예방. 그리고 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약은 인간이 아직 못 만들어냈으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감기나 독감을 견딜 수 있는 신체가 튼튼해야 된다. 행복한 삶, 건강을 살기 위해서는 신체를 튼튼히 저항력을 높여야 한다. 신체가 튼튼해서. 이런 게 필요 조건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굳이 백신을 안 맞아도 된다. 요게 이제 대립관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럼 해결책이 뭐냐 그러면은 이런 얘기들은 안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안 맞으면은 당신은 문제에 빠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 파우치 박사 자기가 은퇴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은퇴 안 하고
생긴 거는 꼭 무슨 독일 사람 그 나치같이 생겼어요. 이름도 그 파우치. 뭐 이상하게 말이죠. 내가 50년 동안 근무했다는데, 어쨌든 그 협박 전술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예방주사 잘 안 맞고 있는 중이죠. 저도 아직까지 안 맞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왜? 맞아도 걸린다는데. 그럼 뭐하러 맞냐 이거죠. 맞아도 걸린다는데. 돌파 감염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면은 돈은 돈대로 쓰고 정부 예산은 정부 예산대로 쓰고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코로나가 뭐 저간 경제 문제까지부터 해가지고 모든 이 현재 국제적인 상황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일보의 박정원 칼럼이라고 트럼프는 왜 평택 상공 헬기에서 소유욕을 불태웠나. 제가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뭐 땡큐 톤이 연발했다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이 논설위원께서는 공급망 재구축은 자국 이기주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라고 극히 폄하하는 논설을 썼습니다. 미중 관계에서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그 발명품이었던 그 반도체를 다시 가져갔겠는데 자국의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성숙한 그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논설위원이 해야 될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다른 나라 핵심 공장을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아주 극단적인 막말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취지로 이런 논설을 풀어가는지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질 대주주를 알고나 있는가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삼성전자 우리 거 아닙니다. SK하이닉스 우리 거 아닙니다. 영미 자본의 이 지분율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최대 주주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의 공장을 지르는 거죠.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게요. 아니면 IMF 때 아예 금융시장을 개방한 우리나라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좀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평택 상공에서 무슨 소유욕을 불태웠다는 얘기냐 이게요. 난 좀 얘기하면서도 참 이런 논설을 뻐짓이 이 조선이라니까 일반적으로 젖선이라고 남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기사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한반도 민주주의의 초병으로 복무하는 우리 군장병들의 애국에 감사를 표했다. 펠로시 여사께서 판문점에서 찍은 사람이고 우리 동행한 한국인은 한 명이 있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댓글들을 보면은 여기에 윤석도라고 발언을 하고 기시다와 펠로시는 조찬 만남을 봤는데 석도에게 묻는다. 자, 우리나라 댓글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일국의 대통령을 윤석도라고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경우가 있지 이 사람아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싫다는 게 13명이죠. 그 다음에 낸시 펠로시가 잘하는구만. 국힘당에도 이런 대가 센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는데 된통 기회주의자 놈들만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좋아하는 거 76. 댓글 수준이 한국의 낮은 직접 수준을 상징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표현하면은 지가 좀 가오가 잡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오다시라고 그러죠. 일본말로 그냥 합시다. 평생 써오던 얘기니까 가오가 있지 얼굴 체면이 있지 이런 얘기 이런 거라든지 뭐 그런 표현들이 좀 우리가 조금 아무리 짧은 이 축약어를 쓴다 하더라도 젊은 애들이 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어떤 이런 댓글들도 조금 레벨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일본 거나 미국 거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야후재팬 쪽에서 보는 현대 비즈니스 쪽에서는 평화망상한 일본 언론 치명적인 착각이 필로시 방태에서 보였다. 참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쭉 얘기를 하면서
미중의 치킨 게임은 계속되고 방태 비판을 벌이는 일본 언론,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같고, 서쪽의 상식에서는 보이는 것, 서양에서는 상식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그런데 원래 안정을 해치는 것은 누군가를 잇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안정을 해치는 그 주범 아니냐. 그 패권 유지를 해서 남중국해나 뭐나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흐릿해진 일본은 언제 깨어나는지라고 이제 그 자각하는 그런 하세가와 유키히로는 사람의 그 기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들, 그 펠로시 여사의 그 방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기사들을 좀 뽑아 보면은요, 대만 해협의 안정 때문에 일미에서 긴밀히 연계 확인, 펠로시 하원 의장과 조찬 마치고, 기시다 총리, 자민당 의원과 옛 통일교의 유착 문제, 도의적 책임을 묻는 소리에서 국장 반대파가 증가했다. 또 한국인 정권은 왜 이렇게까지 일본에 접근을 보이는가, 사오다 까쯤이라고 해서 요게 그 매니페스토 저도 뭐 일어가 좀 약해가지고요. 윤 정권의 대일관계 개선 의지에 일본 측도 난감한다. 박근혜의 탄핵의 악몽에 이어질 뻔한 이번 의견서 제출. 일본 과시에서 비자 면제 부활. 일본인들한테는 비자 면제를 우리가 해준다고 그랬는데, 일본 쪽에서는 지금 단체 관광객만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코로나를 이유로 얘기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비자 면제하면 일본인들은 이제 자유롭게 관광을 올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먼저 이렇게 빗장을 풀어주고 있는데, 뭐 그게 난감하다 이건가? 뭐 그렇게 굳이 무슨 진술한 이씨는 이제 징용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원래 이런 거는 사법이 판단할 게 아니고 정치 외교 역사의 문제이지 사법에서 해결한다고 해서 한계가 있는 문제다. 이게 전술한 이씨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 모양인데, 그래서 이번 의견서 제출은 윤 정권의 그런 생각을 나타낸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라는 뉴스를 뽑아왔습니다. 친일하자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조금 좀 뭐 경제적으로도 좀 풀어보고 교류 좀 적절히 좀 해보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또 일본이 좀 그 소심증인지 그냥 꽁 해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박진 중왕이 면전서 미 주도 IPEF에 적극 참여라고 그 조선 이용수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 아세안 회의에서 캄보디아 프놈펜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왕이한테 우리는 거기 그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박진이라는 분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에도 그 외교부 장관을 지금 전에 한 게 아니고 이번에 외교부 장관 됐는데, 국회의원 출신이고, 그 다음에 뭐 아시안 미래 연구원장도 했고, 뭐 공부는 미국에서 다 했고, 정치학 박사네요. 그리고 행정학 석사도 했고, 또 뭐 SK 나왔네요. 경기고등학교에 서울대학교 SKY, SK 출신들이라고 그러죠. 박진 8월 10일 방중 중국 오해업계 윤통명 주력할 듯. 여기에 보면은 그 한중 수교 30주년 앞두고 박진 첫 중국 방문, 칩 4, 사드 3불 북 핵실험 등 양국 현안 논의, 가치 외교 편입한 윤 정부, 중오해 풀기에 주력. 참 어렵네요, 외교라는 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위급 인사의 첫 방중인 만큼 한중 양자 관계와 한반도 지역 및 국제 정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참 이렇게 그 추상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야후뉴스에 블룸버그에서 펠로시 의장 휴가 중 거절한 한국 지도자, 그의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제목하에 쭉 이렇게 좀 풀어갔습니다. 그 참고
될 만한 뉴스로 펠로시의 국경 방문은 판문점 방문이죠. 북에 대한 억지력이다. 한국, 사우스 코리아, 로이터 비디오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한국에서 펠로시 의장은 대만 중국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을 피했다. 왜? 한국 입장은 조금 이해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서로 몸조심했다는 얘기도 되고, 저는 이미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뭐 기시 수상이 만났다 그런 거는 내각 책임제니까 국회의원 의장이 갔으면은 그 내각 책임자의 수반이 만나는 거는 거고, 대통령 중심제라면은 바이든이 오면은 당연히 대통령이 만나는 거고, 그럴 수 있는, 물론 그 국회의장이 왔다고 해서 대통령이 못 만날 건 없죠. 근데 이제 전화 통화로 이제 끝냈다, 뭐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구설수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나라 어떤 전문가 모양인데요. 그 김두현 씨라고, 뉴 아메리칸 세큐리티 센터, 신미국 보안센터, 여기에 이제 수석보좌관 우리 한국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이제 가슴 아픈 말을 하고 있어요. 자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제 지금 그 역사 기록 뉴스 그 간판도 기업의 목적과 국가의 목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국가는 오늘도 내일도 국익을 챙겨야 된다. 그렇게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중국에 맞설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야, 요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번에 좀 약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박진 그 외무부 장관이 중국 가서 어떤 자세로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칩에 대해서도 엉거주춤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국내 반도체 업체들 메모리칩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중국의 반발 움직임으로 LTD니까 이제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연세대 정치학과 양성함 명예교수에 따르면 윤 장관이나 그의 외교부 장관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외교적 결례로 보일 수 있지만 한미 동맹에 큰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 뭐 이런 말도 했다 저런 말도 했지만 핵심은 뭐가 숨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안 만난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또 박진 그 외무부 장관이 중국에 가가지고 시진핑을 만날지 어떨지, 뭐 왕이 외교부장하고 그 회담만 하고 끝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카리호 애리조나 주지사 공화당 프라이머리 승리라고 해가지고 아주 미인인 그 주지사가 승리를 한 거로 나왔네요. 전직 TV 뉴스 앵커 캐리 레이크가 이렇게 됐다. 캐리 레이크. 이런 기사가 떴네요. 메가 운동이 일어난다. 미래 원자력 SMR 뉴스케일이라는 게 이제 소개가 됐는데, 여전히 순행식 원자로 기초 위에 되어 있지만은 뉴스케일은 원자로가 펌프 없이도 여전히 거의 무한정 가동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작은 모듈식 원자로는 미국 규제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도 이런 소형 원전을 빨리빨리 좀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긴 거는 아주 핵심적인 거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네. 이상 8월 5일자 기업의 목적과 국가의 목적 뉴스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